안녕하세요. 지난 10월 31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비전 2030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얘기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이 광역교통비전 2030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중요시하는 대중교통 여건에 관련이 많이 있어서 한번 저의 생각도 얘기해보고 우리가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발표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리뷰를 계속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사전에 다 듣고 내용 어느 정도 숙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그리고 이게 저도 저의 생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과 저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언급하기 전에 일단 광역교통비전 2030의 핵심을 먼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광역교통비전 2030은 2030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역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망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데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교통망 확충하고 이렇게 되면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상황은 다음 영상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그 광역교통비전 2030의 세 가지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통행시간 30분 단축, 출퇴근하는데 편도 30분대로 단축을 하겠다는 게 일단 골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중교통 요금, 그런 요금을 지금보다 30% 정도 적게 내고도 출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환승이 필요할 때 그 환승 시간을 지금에 비해서 30% 정도 감소해주겠다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통행시간 30분대 단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정책에서 1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언급한 거는 바로 급행전철, 존재하는 전철의 급행화, 그리고 GTX 건설이 핵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일단 급행전철은 9호선을 제외하고는 지하 구간에서 이 급행이 되는 구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어도 출근 시간대 정말 급행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있는 거를 또 지하에서 뭔가 확장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GTX 같은 경우는 깊은 지하에다가 광역고속철도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 GTX 지금 착공에 들어간 GTX A 노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경기도 파주부터 시작해서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경우에 서울시 안에는 여기 4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파주시 고양시에도 여기 1개에서 2개, 그 다음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여기 그렇게 많이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한 2개 정도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경우에 GTX는 지금도 지하철 같은 경우 버스에 비해서 운전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GTX 같은 경우는 이 단점이 더 부각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역 정말 가까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GTX가 다니는 역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하는 데에는 비록 30분대로 해결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하는 시간들, 예를 들면 집에서 나와서 이 노선을 이용하는 데까지 가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GTX를 상당히 깊게 만들어서 소음도 최소화시키고 굉장히 빠르게 간다, 이런 게 지금 속도에 굉장히 지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 공항철도 서울역을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는 수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는 좀 기다려서 이용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하 깊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플랫폼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지금보다는 훨씬 길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러시아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말 지하철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역에 도착하고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플랫폼까지 이동하는데 거의 5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뭐 GTX도 깊게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러시아의 깊은 전철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에 도착을 해도 엑스트라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다음은 통행 비용 최대 30% 절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는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출퇴근할 때 나오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뭐 요금은 똑같이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이는 형태로 이제 할인을 받게 되는데요.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 마일리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체험단 신청을 한번 해보고 싶었으나 제가 거주 등록된 곳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었지만 그 해당 지역이 아니라서 못했습니다. 이거 체험단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광역 알뜰 교통카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그 광역버스, 경기도 광역버스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 광역버스가 더 저렴하지만 서울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는 공통적으로 30km까지 누적했을 때 말이죠. 서울에서는 2,300원, 그리고 경기도 광역버스는 2,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0km 기본료가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신도시가 꽤 서울 기준으로 멀리 개발된 점을 감안하면은 출퇴근하는데도 뭐 100원, 200원 계속 더 찍히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급행전철, 뭐 GTX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출퇴근 거리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 체계는 철저히 거리 비례제를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길어질수록 지불해야 되는 요금은 더 높아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멀리서 오면은 태그를 했을 경우에 추가 요금이 나가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이제 교통망이 더 좋아지고 뭐 몇 분 내로 간다고 해서 좀 더 먼 곳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집값이 저렴하다든가 아니면 살기 좋다든가 뭐 이런 이유로 서울하고 멀리 살게 될 경우에 물론 이제 이 기준은 서울에 생활권을 두신 분입니다. 거리가 늘어나서 총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30% 절감이라는 게 지금보다도 더 많이 내야 하는 요금 수준에서 30% 절감돼서 지금이나 나중에 이 교통망이 확충된 후나 뭐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점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2030년까지니까 아직까지 10년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 상승이나 뭐 여러 가지가 가격이 올랐을 때 대중교통의 기본 요금은 또 오를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되면은 운수사에서도 승객한테 걷어들이는 수익은 더 줄어들게 되는데 이 경우에 운수사도 운송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으로서 원활한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점에 있어서 이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표를 할 때는 재원 조사를 어떻게 해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던 게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다음은 환승 소요시간 30% 감소가 있는데요. 이 정책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버스나 지하철 뭐 이렇게 그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환승센터 지어진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환승 시간을 줄일지라도 다른 시간을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파발역 환승센터, 그리고 수원역 환승센터, 여의도역 환승센터, 이 정도를 한번 예를 들고 보겠는데요. 구파발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설계가 한쪽 면으로만 설계되다 보니까 노선이 빙빙 돌게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앞에 행선판을 보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불편한 점은 또 무시를 못합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행선판을 못 보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수원역 같은 경우는 수원역에서 버스가 가장 잘 다니는 곳에 혼잡도 완화를 이유로 가장 이제 버스가 안 다니고 한적한 뒤쪽으로 환승센터를 지어놨습니다. 이랬더니 그 수원역 환승센터로 버스가 진입하는 방식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사실은 여의도 같은 경우로 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도
이제 여의도공원 앞에다가 환승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이 과정에서 이 도로를 지나지 않은 버스들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그 환승을 하기 위한 분들보다는 주변에 이제 직장이나 볼 일이 있는 분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만들어진 환승센터의 특징을 봤을 때 노선에 굴곡이 생겨서 오히려 지하철은 이제 지하철에 맞춰서 환승센터를 짓는다 할지라도 문전 연결성이 뛰어난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의 운행 거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차 간격이 더 길어지는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배차 간격이 안 좋으면은 이제 또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지금도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늘면서 대중교통 공급이 예전보다는 좀 띄엄띄엄 오는 거는 저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환승 시간 30% 단축, 이게 과연 평소에도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출퇴근 시간에 시간대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가능한 일인지, 이런 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광역교통비전 2030의 핵심 문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이번 그 정책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부 상황들이 더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또 어떤 점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지 한번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